오늘 드디어 건물을 넘기려 했습니다. 30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바닥을 쓸고 손마디가 굳어도 한 푼씩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세운 4층 건물.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이름으로 해두면 세금이 적어요. 저희 믿으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등기부를 펼치는 순간 거기엔 이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도 필요 없었다. 박순자의 몸은 수십 년째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다. 낡은 석고 천장. 세월의 얼룩이 지도처럼 번진 그 천장을 순자는 매일 아침 3초쯤 바라봤다. 그리고 일어났다. 이불을 개는데 걸리는 시간은 40초. 세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 밥은 먹지 않았다. 속이 비어야 몸이 가벼웠다. 냉장고에서 식혜 한 모금만 마셨다. 그것도 사치라는 생각이 드는 날엔 물로 대신했다. 그리고 나갔다. 1991년 봄이었다. 남편 이상철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건 순자는 그때 43이었다. 큰아들 민준이 15, 둘째 딸 민경이 12, 막내 아들 민호가 9이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앞으로 거동이 어려우실 겁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하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않았다. 병원 복도에 나와서도 울지 않았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에 앉아서 수건을 입에 물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다.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됐다. 5분 울었다. 그리고 나왔다. 그날부터 순자의 하루는 달라졌다. 오전 5시 수산시장 새벽 경매 보조일. 오전 10시 학교 급식 조리 보조. 오후 2시 아파트 단지 청소 용역. 저녁 6시 집에 돌아와 남편 저녁 챙기고 아이들 밥 차리고. 밤 10시 쓰러지듯 누웠다가 새벽 4시 다시 일어났다. 그게 10년이었다. 10년 동안 순자는 단 하루도 알아 누운 적이 없었다. 몸살이 와도 일어났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허리를 폈다. 손마디가 굳어 펴지지 않는 날도 장갑을 끼고 나갔다. 돈을 모아야 했다. 아이들 학원은 못 보내도 배는 굶기지 않아야 했다. 교복은 물려 입혀도 등록금은 마련해야 했다. 민준이 대학에 들어가던 해 순자의 통장에 처음으로 목돈이 생겼다. 3,800만 원. 10년을 모은 돈이었다. 순자는 그 통장을 꺼내 한참 들여다봤다.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눈물이 났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리 없이 오래 울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2003년 남편 상철이 세상을 떠났다. 12년을 누워 있었다. 마지막 3년은 거의 의식이 없었다. 순자는 그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직접 닦이고 직접 먹이고 직접 안아 눕혔다. 장례식 날 민준이 말했다. 엄마 고생했어. 순자는 아들 등을 두드렸다. 아버지 잘 보냈으니 됐다. 그게 전부였다. 상철이 간 다음 해 순자는 시장 근처 작은 상가 건물을 샀다. 4층짜리.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 3층과 4층은 원룸 2개씩. 매매가 2억 1천만 원. 순자가 모은 돈 1억 4천만 원에 은행 대출 7천을 더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다. 법무사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순자가 대답했다. 떨려서요. 기뻐서 떨리는 겁니다. 대출은 7년 만에 다 갚았다.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왔다. 공실이 생기면 직접 전단지를 돌렸다. 세입자가 수리를 요청하면 직접 공고함을 들고 갔다. 외벽 페인트도 직접 칠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어머니 이런 거 업자한테 맡기세요. 아랫집 세입자 아주머니가 말했다. 괜찮아요. 내 건물인데. 그 말이 좋았다. 내 건물. 30년을 모아 세운 내 건물. 민주는 좋은 아들이었다. 적어도 순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대기업에 취직했다. 영업부장까지 올라갔다. 회사 동료를 통해 만난 지영과 결혼했다. 예식장에서 순자는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가슴이 벅찼다. 혼자 키웠는데 저렇게 컸다. 지연은 첫인상이 똑 부러졌다. 말이 빠르고 계산이 밝았다. 처음엔 그게 능력으로 보였다.
어머니 저 살림은 자신 있어요. 결혼 전 인사 자리에서 지연이 말했다.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잘 부탁해요. 손자가 태어났다. 민준 아들 이름은 재원. 순자는 재원이 태어나던 날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새벽에 간호사가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보여줬다. 새빨간 얼굴. 주먹을 꼭 쥔 채로. 순자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 이 아이만큼은. 이 아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게. 그게 3년 전까지였다. 변화의 시작. 3년 전 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건물 관리 힘드시죠?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다. 괜찮아. 그래도 세입자들이랑 연락하고 수리업체 부르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순자가 돌아봤다. 무슨 말 하려는 거야? 지연이 웃었다. 부드러운 미소였다. 제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임대 관리요. 세입자 연락도 제가 받고 수리도 제가 업체 부르고. 어머니는 그냥 임대료만 받으시면 되게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힘들긴 했다. 1층 식당 사장이 몇 달째 수리 요청을 넣고 있었다. 배관 문제였다. 업체를 알아봐야 하는데 전화하고 비교하는 게 번거로웠다. 무릎도 요즘 시렸다. 그럼 고맙지. 그런데 임대료는 내 통장으로 받아야 해. 당연하죠 어머니. 관리비 정산하고 남은 건 바로 어머니 통장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됐다. 처음 2달은 괜찮았다. 지연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줬다. 임대료 수입 관리비 지출 정산 내역. 3번째 달. 입금액이 조금 줄었다. 지연아 이번 달 임대료가 좀 적네. 아 어머니. 1층 배관 수리비 나왔어요. 170만 원. 정산하고 드린 거예요. 영수증 있어? 제가 챙겨놨다가 다음에 드릴게요. 영수증은 오지 않았다. 순자는 한 번 더 물었다. 지연이 바쁘다고 했다. 재원이 아프다고 했다. 순자는 더 묻지 않았다. 4번째 달. 임대료가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지연아. 어머니 3층 세입자가 이번 달 사정이 생겨서 다음 달에 한꺼번에 준다고 했어요. 제가 보증금에서 먼저 처리해뒀어요. 보증금을? 그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가 여전히 부드러웠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뭔가 이상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며느리가 나서서 도와준다는데.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의심하면 나쁜 시어머니 같은 것 같아서. 순자는 그냥 넘겼다. 그게 실수였다. 아들. 민주는 순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다. 엄마 밥은 먹었어? 먹었지. 건강은? 괜찮아. 건물은요? 지연이가 알아서 잘해줘. 그럼 됐네. 엄마 편하게 쉬어. 그게 전부였다. 순자는 그 전화가 좋았다. 아들이 챙겨준다는 느낌이 좋았다. 형식적이라도 좋았다. 일주일에 한 번 3분짜리 통화라도. 혼자 사는 집에서 그 전화만 기다린 날이 많았다. 그해 여름. 재원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순자는 입학식에 갔다. 작은 손자가 가방을 메고 운동장에 서 있었다. 순자는 뒤에 서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민준이 옆에 왔다. 엄마 왔어? 왔지. 재원이 이쁘네. 근데 엄마 요즘 건물 어때? 순자가 돌아봤다. 입학식 날. 아들이 건물 얘기를 먼저 꺼냈다. 지연이한테 물어봐. 아 그래. 지연이가 잘하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렌즈를 다시 손자에게 맞췄다. 그해 가을. 순자는 시장에서 오래된 지인 황씨 아주머니를 만났다. 순자 씨 건물은 잘 돼요? 그럭저럭요. 임대료 잘 들어와요? 요즘 공실 많다던데. 며느리가 관리해줘서 잘 모르겠어요. 황씨 아주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다. 며느리가요? 네. 고맙죠 뭐. 황씨 아주머니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순자 씨. 내가 참견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왜요? 내 친구 하나가 그랬거든요. 며느리한테 건물 관리 맡겼다가. 우리 며느리는 달라요. 순자가 먼저 말했다.
황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죠.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그런데 집에 오는 내내 황씨 아주머니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해 겨울. 순자는 무릎이 심하게 나빠져 정형외과에 입원했다. 2주짜리 입원이었다. 민준이 한 번 왔다. 과일 한 박스를 들고. 30분 있다가 갔다. 지연은 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재원이 학원 때문에요. 바빠서.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그런데 괜찮다고 해야 했다. 그 말 외에 다른 말을 꺼내면 아들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며느리 욕하는 시어머니 되는 것 같았다. 이번 마지막 날. 민준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엄마 도장 좀 찍어줘야 해. 무슨 서류야? 건물 관련 서류야. 세금 신고 때문에. 세무사가 필요하다고. 내용 좀 볼게. 복잡해서 어머니가 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세무처리 위임장이에요. 순자는 서류를 받았다. 글씨가 빽빽했다. 안경을 안 가져왔다. 민준이 서두르는 것 같았다. 빨리 퇴원하셔야 하잖아요. 저도 회사 가야 하고. 순자는 도장을 찍었다. 그게 전부였다. 퇴원하면서 그 서류 생각을 다시 하지 않았다. 할 이유가 없었다. 아들이 가져온 서류였으니까. 그런데 그 도장이 시작이었다.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그 서류는 세금 위임장이 아니었다. 순자는 그걸 한참 후에야 알게 된다. 입원 중에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병실에서 아들이 내미는 서류에 아무 생각 없이 찍은 그 도장이 30년을 흔들게 된다. 하지만 그날 밤 순자는 오래간만에 푹 잤다. 퇴원해서 내 집 침대가 좋았다. 창밖에 바람 소리가 났다. 순자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지. 그 생각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에게서 카카오톡 한 통이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이 온 건 아침 8시였다. 퇴원한 다음 날. 순자가 식혜 한 모금 마시고 막 창문을 여는 참이었다. 진동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어머니 퇴원하셨죠? 재원이 학교 보내고 연락드리려 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순자는 잠시 보다가 답장을 눌렀다. 괜찮아.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다. 그런데 10분 후 또 울렸다. 어머니 요즘 건물 세입자 중에 3층 한 분이 계약 연장 안 하실 것 같아요. 공실 되면 제가 빨리 채울게요. 걱정 마세요. 순자는 그 문자를 2번 읽었다. 공실. 3층이 비면 한 달 70만 원이 사라진다. 지연아, 지금 임대료 잘 들어오고 있어? 전화를 눌렀다. 3번 울리다 받았다. 네 어머니. 이번 달 임대료 정산은 언제 할 거야? 아, 이번 달에 수리비가 좀 있었어요. 정산하고 남은 게 얼마 없어서요. 다음 달에 합산해서 드릴게요. 수리? 어딜 수리했어? 2층 사무실 에어컨 교체요. 오래됐잖아요. 그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잠깐 침묵이 있었다. 계약서 확인해 봤는데 건물주 부담이더라고요. 어머니, 계약서를 내가 봐야겠네. 제가 다음에 가져다 드릴게요. 계약서는 오지 않았다. 황씨 아주머니의 말.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시장에 나갔다. 무릎이 아직 시렸지만 집에만 있으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황씨 아주머니가 또 있었다. 퇴원했어요? 네. 건물은요? 순자가 멈칫했다. 황씨 아주머니가 그걸 눈치챘다. 순자씨. 왜요? 통장 확인해봐요. 무슨 통장이요? 임대료 들어오는 통장. 직접 확인해봐요. 며느리한테 맡겨도 통장 내역은 당신이 볼 수 있잖아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참견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친구 이야기 한 번만 들어봐요. 황씨 아주머니 친구는 아들 부부에게 상가 관리를 맡겼다. 3년 후에 확인하니 임대료 2억이 사라져 있었다. 아들은 몰랐다고 했다. 며느리가 혼자 한 일이라고 했다. 며느리는 생활비로 썼다고 했다. 생활비, 학원비, 해외여행, 오차. 법원까지 갔다. 임대료는 절반도 못 받았다. 친구는 지금도 아들과 말을 안 한다. 우리 며느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순자가 말했다. 황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확인해서 안심해요. 집에 돌아와서 순자는 한참 앉아 있었다. 통장. 임대료 통장은 원래 순자 명의였다. 지연이 관리를 맡으면서 공과금이나 수리비 출금을 위해 카드도 연결해뒀다고 했다. 통장 내역은 보안카드가 있어야 인터넷으로 볼 수 있었다. 순자는 보안카드를 찾았다. 서랍 깊숙이 있었다. 먼지가 앉아 있었다. 얼마 만에 꺼내보는 건지. 인터넷 뱅킹. 순자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핸드폰 화면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 천천히 아이디를 넣었다. 비밀번호를 넣었다. 화면이 바뀌었다. 잔액 14만 7천 원. 순자는 화면을 다시 봤다. 14만 7천 원. 거래 내역을 눌렀다. 최근 6개월치가 펼쳐졌다. 임대료가 들어왔다. 1층 식당 180만 원. 2층 사무실 120만 원. 3층 원룸 2개 각 70만 원. 4층 원룸 2개 각 70만 원. 한 달 총 580만 원. 들어왔다. 그리고 나갔다. 거의 같은 날. 때로는 다음 날. 큰 금액으로 한 번에. 작은 금액으로 여러 번. 받는 통장 번호가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순자는 그 번호를 종이에 적었다. 6개월치를 다 뒤졌다. 총 출금액 3,480만 원. 순자는 컴퓨터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바깥에서 차 소리가 났다. 이웃집 개가 짖었다. 순자는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이 젊은 여자였다. 어떻게 오셨어요? 거래 내역 좀 뽑아야 해요. 3년치. 네, 신분증 주세요. 순자는 신분증을 건넸다. 직원이 서류를 뽑기 시작했다. A4지가 여러 장 나왔다. 직원이 정리해서 순자에게 건넸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펼쳤다. 직원이 슬쩍 봤다가 눈을 피했다. 3년치. 36개월. 임대료 수입 총액 2억 863만 원. 순자 본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8,400만 원. 나머지 1억 2,463만 원. 이 돈이 어딘가로 나갔다. 수리비 명목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세금 명목으로. 그러나 영수증도 확인서도 연락도 없었다. 순자는 서류를 접었다. 손이 떨렸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더 필요한 서류 있으세요? 아니요. 순자는 일어섰다. 은행 문을 나서면서 바람이 얼굴에 부딪혔다. 12월이었다. 차가웠다. 아들에게 전화하다. 은행 주차장 벤치에 앉았다. 민준 번호를 눌렀다. 2번 울리다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준아. 응. 건물 임대료 있잖아. 응. 3년치 내역 뽑아봤어. 침묵. 엄마 갑자기 왜? 1억 2천이 사라졌어. 엄마 그건 다 수리비랑 관리비랑. 1억 2천이 수리비야? 엄마 내가 지연이한테 물어볼게. 지금 당장 물어봐. 엄마 나 회사야. 나중에. 민준아. 응. 이거 지나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오늘 저녁에 엄마한테 갈게.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회색 하늘이었다. 눈이 올 것 같았다. 그날 저녁 7시. 민준이 혼자 왔다. 지연 씨는? 재원이 봐야 해서.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은행에서 뽑아온 3년치 내역. 민준이 받았다. 읽었다. 1장, 2장. 엄마. 응. 이건 다 관리비야. 수리비 세금. 영수증 있어? 지연이한테 물어봐야 알지. 민준아. 1억이 넘어. 엄마 건물 관리하다 보면 이것저것 나오잖아. 순자는 아들을 봤다. 눈이 안 마주쳤다. 민준아. 나 보고 얘기해.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흔들렸다. 엄마. 사실은. 말을 멈췄다. 사실은 뭐야? 민준이 손을 무릎에 올렸다. 우리가 좀 힘들었어. 재원이 학원비도 있고 대출 이자도 있고. 내 임대료로?
다 갚을게. 엄마. 언제? 조금만 기다려줘. 순자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셨다. 돌아와서 다시 앉았다. 민준아. 응. 그 돈이 내 노후 자금이야. 알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0년 동안 모은 거야. 알아, 엄마. 아는데 왜 그랬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봐도 나올 말이 없다는 걸 알았다. 며느리가 왔다. 다음 날 지연이 왔다. 민준 없이 혼자였다. 어머니. 지연이 거실에 들어서며 말했다. 표정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다. 사과하러 온 눈빛이 아니었다. 설명하러 온 눈빛이었다. 앉아. 순자가 말했다. 지연이 앉았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해요. 저희가 그 돈 쓴 거 맞아요. 그런데 어머니 몰래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허락했어? 어머니가 저한테 관리 맡기셨잖아요. 관리 맡긴 거지 돈 가져가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 저희가 어머니 드리려고 모아뒀어요. 아직 못 드린 거예요. 어디다 모아뒀어? 지연이 잠깐 멈췄다. 저희 비상금 통장이에요. 그게 내 돈인데. 어머니, 저희가 꼭 드릴게요. 언제? 지금 당장은 어렵고. 순자가 손을 들었다. 지연이 멈췄다. 됐어. 어머니. 그만 나가. 어머니, 저희 가족이잖아요. 나가. 지연이 입술을 꽉 다물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문을 닫고 나가면서 한마디 했다. 어머니,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문이 닫혔다. 순자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고생. 3년 동안 고생. 내 돈 1억 2천만 원 가져가면서 고생했다고. 그런데 그날 밤 지연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다. 잘못 보낸 문자였다. 부동산 중개사 최 씨에게. 선생님, 시어머니 건물 매각 관련해서 수수료 협의 가능한지요? 3월 전에 처리하고 싶습니다. 순자는 그 문자를 3번 읽었다. 매각. 건물 매각. 3월 전에. 순자 명의 건물을. 순자 동의도 없이. 매각 수수료 협의를. 손이 떨렸다. 이건 돈을 가져간 수준이 아니었다. 건물을 팔려고 했다. 내 건물을. 내 30년을.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자지 못했다. 새벽 2시에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부엌에서 물을 마셨다. 창밖을 봤다. 가로등 불빛이 혼자 켜져 있었다. 순자는 그 불빛을 오래 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다. 둘째 딸 민경이한테 전화했다. 새벽 2시였지만 전화했다. 민경이 받았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순자는 말하려다 울음이 먼저 나왔다. 소리를 죽이려 했는데 안 됐다.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새벽에 전화해서 우는 건. 민경이 말했다. 엄마,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멀어. 지금 출발하면 새벽에 도착해. 엄마, 기다려.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다렸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경이 새벽에 도착해서 엄마 손을 잡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민경이 도착한 건 새벽 4시였다. 공교롭게도 순자가 평생 일어나던 그 시간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가 문을 열었다. 민경이 서 있었다. 코트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머리도 질끈 묶은 채로. 눈이 빨개져 있었다. 운전하면서 운 게 티가 났다. 엄마. 민경이 먼저 순자를 안았다. 순자는 잠깐 그대로 있었다. 딸 등에 손을 얹었다. 왜 울어, 이 애가? 엄마가 우니까. 나 안 울었어. 전화해서 울었잖아. 순자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오래. 거실에 앉아서 민경이 서류를 다 봤다. 은행 내역. 카카오톡 문자. 잘못 온 부동산 문자. 민경이 읽으면서 표정이 변했다. 처음엔 걱정스러운 표정. 중간엔 당혹스러운 표정. 마지막엔 굳은 표정. 서류를 내려놓으면서 한마디 했다. 엄마. 이거 형사 사건이야.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어. 가족인데. 가족이 이랬잖아. 오빠가 잘 모를 수도 있어. 민경이 엄마를 봤다. 엄마, 지금 오빠 두둔하는 거야?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경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 변호사 연결해 줄게. 일단 상담만 해봐. 알겠지? 변호사 상담. 3일 후. 민경이 예약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0대 중반 여자였다. 이름은 송지영. 순자는 서류를 다 가져갔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들었다. 그리고 설명했다. 일단 임대료 횡령은 민사 청구 가능합니다. 사용 경위를 피고 측이 입증 못하면 반환 판결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나요? 쉽지는 않아요. 시간이 걸리고요. 건물 매각은요? 변호사가 잠깐 순자를 봤다. 건물이 현재 어머니 명의인가요? 그렇죠. 확인해 보셨어요? 직접요? 그냥 제 거니까.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순자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민경이 옆에서 도왔다. 정부24 앱으로 등기부등본을 열었다. 화면이 뜨는데 5초가 걸렸다. 순자는 그 5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 화면이 열렸다. 소유자 최지연. 이전 일자 2022년 11월 14일.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변호사가 화면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미 넘어갔네요. 어떻게요? 등기 이전이 됐어요. 1년 전에. 내가 판 적이 없는데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시기에. 순자는 생각했다. 그 시기. 2022년 11월. 그때 순자는 무릎 수술로 입원 중이었다. 민준이 서류를 들고 왔었다. 세금 위임장이라고 했다. 입원 중에 도장 찍은 서류가 있어요. 그게 이 서류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들이 세금 위임장이라고 했는데요. 변호사가 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 어머니, 그 서류 실제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눈이 잘 안 보여서 아들이 서두르기도 하고.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다. 아마 그 서류가 증여 또는 매매 계약서였을 거예요. 도장만 받으면 등기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순자는 그 말을 들었다. 조용히. 창밖을 봤다. 법률사무소 창으로 겨울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다들 자기 갈 데가 있는 사람들. 취소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도장을 찍은 당시 어머니가 해당 서류의 내용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또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서명이었다는 걸요. 입원 중이었어요. 입원 기록 있어요? 병원에 있겠죠. 공증도 없었죠? 없었을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아들을 다시 부르다.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경이 남아 있었다. 저녁을 같이 먹었다. 된장찌개였다. 둘이 마주 앉아 먹었다. 민경이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엄마, 오빠한테 언제 말할 거야? 내일. 내가 있을 때 해. 나도 같이. 내가 있으면 오빠가 더 위축돼.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순자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민경아, 오빠 내 아들이야. 엄마한테 이런 짓 했는데. 그래도 아들이야. 민경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왜 이렇게 아들한테만 그래? 내가 아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야. 다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생각하는 거야. 다음 날. 순자가 민준에게 전화했다.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왜요, 엄마? 할 말 있어. 무슨 말인데? 오면 알아. 저녁 6시. 민준이 왔다. 지연도 같이 왔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있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 최지연. 민준이 서류를 봤다. 굳었다. 지연이 봤다. 눈을 피했다. 순자가 먼저 말했다. 이거 알고 있었어? 민준이 입을 열었다. 엄마, 알고 있었냐고. 민준이 지연을 봤다. 지연이 민준을 봤다. 그 눈빛이 말해줬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 엄마, 이건 어머니를 속이려 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세금 문제가 있어서. 명의만 잠깐. 나중에 다시 어머니 앞으로 해드리려고. 나한테 말도 없이?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걱정해야 할 게 맞잖아. 지연이 나섰다. 어머니,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이 아니면 뭐야? 저희가 어머니 노후 관리해드리려고. 세금도 줄이고 건물도 관리하고. 저희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시면 되고요. 건물 매각 알아본 건?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부동산 중개사한테 연락한 문자 잘못 왔어. 다 봤어요. 지연이 입을 다물었다. 민준도 처음 듣는 모양이었다. 아내를 봤다. 지연이 시선을 받지 않았다. 순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민준아. 응. 나 법률 상담 받았어. 민준이 굳었다. 엄마. 이번 중에 찍은 도장이라 공증도 없고 취소 가능하다고 했어. 엄마 잠깐만.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했어. 인감 도용이라고. 엄마.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다 금세 가라앉혔다. 엄마. 가족끼리 법원까지 가야 해? 순자가 아들을 봤다. 가족이 먼저 이랬잖아. 지연의 반격. 지연이 그날 밤 카카오톡을 보냈다. 어머니. 저도 할 말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건물 관리하면서 어머니한테 뭔가 받은 거 있나요? 수고비도 없이. 전화도 수백 통. 세입자 민원도 제가 다 받았어요. 어머니가 고마워하신 적 있어요? 저도 지쳤어요. 순자는 그 문자를 읽었다.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민준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연이가 많이 힘들었어. 엄마도 이해해줘. 이해해. 그럼. 이해는 해. 용서는 다른 문제고. 엄마. 민준아. 건물 내 앞으로 돌려놔. 그게 시간이 걸려. 얼마나. 세금 문제도 있고. 법원 통해서 하면 더 빨리 된다고 하던데.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다음 날. 이번엔 민준 회사 동료 아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다. 어머님이시죠? 민준이 어머님. 그런데요. 저 진아 엄마예요. 아이들 같은 반이라. 지연 씨한테 연락 받았는데요. 무슨 연락이요? 어머님이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니까 판단이 좀 흐려지시는 것 같다고.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혼자 앉아 있었다. 판단이 흐려진다. 연세가 있으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가? 내 건물인데? 내 돈인데? 내가 이상한 건가? 순자는 민경에게 전화했다. 민경아. 엄마 왜? 내가 지나친 건 아니지? 민경이 잠깐 말이 없었다. 엄마. 응. 엄마가 30년 동안 모은 거야. 엄마 이름 건물이야. 엄마 허락도 없이 등기 바뀐 거야. 응. 판단이 흐린 게 누구야 엄마? 순자는 눈을 감았다. 고마워. 엄마 흔들리지 마. 알겠지? 더 깊은 배신. 변호사 송지영에게 전화해서 추가 상담을 잡았다. 이번엔 혼자 갔다. 변호사가 말했다. 등기 서류 원본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서류에 도장이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해주세요. 그리고 그 출금된 돈의 행방도 추적이 가능해요. 받은 계좌가 며느리 계좌면 횡령이 성립해요. 해주세요. 시간이 걸려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주변에서 흔들려고 할 거거든요. 이미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순자를 봤다. 어머님 단단하시네요. 순자가 대답했다. 단단해야죠. 내 거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온 건 2주 후였다. 등기 이전 서류 원본.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 박순자 인감. 날짜는 2022년 11월 14일. 그리고 그날 순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 기록. 입원 날짜 2022년 11월 9일. 퇴원 날짜 2022년 11월 23일. 순자는 입원 중이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병원에 누워 있었다. 민준이 세금 위임장이라고 들고 왔던 그날. 변호사가 말했다. 이건 사기예요.
그리고 인감 도용 가능성도 있어요. 인감을 내가 찍었는데 도용이 돼요? 내용을 속이고 도장을 받은 거니까요. 서류 내용을 알았다면 찍지 않으셨겠죠? 절대로. 그걸 입증하면 돼요. 순자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오래 앉아 있었다. 아들이 한 일이었다. 며느리가 주도했겠지만 아들이 그 서류를 들고 병원에 왔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환자복 차림의 엄마한테 서두르면서 도장을 받아갔다.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민준이 서류 봉투를 내밀던 순간 복잡하다고, 봐도 모른다고, 빨리 퇴원해야 하잖아요. 저도 회사 가야 하고, 그때 왜 더 꼼꼼히 보지 않았을까? 아들이니까, 믿었으니까. 순자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기로 했다. 탓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 했다. 그날 밤, 순자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남편 상철이 쓰던 수첩이었다. 빈 페이지가 뒤에 몇 장 남아 있었다. 순자는 볼펜을 들었다. 천천히 썼다. 2023년 12월. 등기부 확인. 내 건물 명의가 지연 앞으로 넘어가 있음. 변호사 선임. 싸울 것. 한 줄 더 썼다. 포기하지 않을 것.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혼자였다. 그런데 그날은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건물 팔기로 했어. 4달 계약 잡혔어. 문자.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순자는 불을 끄고 누웠다가 핸드폰 진동에 눈을 떴다. 민준이었다. 엄마, 우리가 건물 팔기로 했어. 4달 계약 잡혔어. 매매가 협의 중이야. 엄마한테 미리 말하는 거야. 순자는 그 문자를 10번쯤 읽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일어났다. 부엌에 가서 불을 켰다. 냉장고를 열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닫았다. 다시 거실에 나왔다. 창밖. 새벽거리. 팔기로 했어. 계약 잡혔어. 내 건물인데. 내가 판 적이 없는데. 등기가 지연 앞으로 넘어간 상태라 법적으로는 가능했다. 지연 명의 건물을 지연이 파는 것. 순자가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일반적으로는. 순자는 변호사 송지영에게 새벽에 문자를 남겼다. 선생님, 이 번호로 연락드려도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5분 후 답장이 왔다. 네, 말씀하세요. 변호사도 안 자고 있었다.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가 답했다. 매매 계약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가처분 신청 들어가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연락 주세요. 순자는 그 문자를 읽고 다시 눕지 않았다. 새벽 내내 앉아 있었다. 남편 상철이 생각났다. 이 건물 처음 살 때 등기소에서 나오면서 상철이 말했다. 순자야, 이거 우리 거야. 진짜 우리 거. 그때 둘이 얼마나 웃었는지. 가처분. 아침 8시. 변호사 사무소. 송지영 변호사가 이미 출근해 있었다. 서류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어머니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 건물 매매 못해요. 얼마나 걸려요? 신청은 오늘 할 수 있어요. 법원 결정은 며칠 걸릴 수 있고요. 그 전에 계약되면요? 계약은 돼도 이전 등기가 안 돼요. 가처분이 붙어 있으면. 그럼 빨리 해주세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변호사는 등기 이전 무효 소송도 준비했다. 근거는 3가지였다. 첫째, 서류 내용을 허위로 고지하고 도장을 받았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둘째, 입원 중 도장을 받았다. 정상적인 의사결정 상황이 아니었다. 셋째, 공증이 없었다. 부동산 증여 및 매매에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했다. 이 3가지면 충분히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가 잠깐 생각했다. 쉽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도장 찍었다고 주장할 거거든요. 아들이 증인이 되면 복잡해질 수 있고요. 아들이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까요? 모르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자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민준과의 대화. 가처분 신청 다음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가처분이 뭐야? 법원에 신청한 거야. 왜 법원을 갔어? 가족끼리 얘기하면 되잖아. 얘기했어. 안 됐어. 엄마 매수자가 있어. 계약 미루면 위약금 물어야 해. 그건 너희 문제야. 엄마. 민준아. 응. 그 건물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기억해? 민준이 말이 없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들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아버지 병원비 내면서도 한 푼씩. 너희 학원 못 보내도 등록금은 마련해서. 그렇게 30년. 엄마. 그 돈으로 산 건물이야. 침묵. 내가 욕심 부리는 거야?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가 말했다. 법대로 할 거야. 전화를 끊었다. 지연의 움직임. 가처분이 붙고 나서 지연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민준 친척들에게 연락이 갔다. 순자의 시누이. 민준 고모. 고모 순자 언니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꾸 법원이니 뭐니.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고모가 순자에게 전화했다. 순자야. 지연이가 많이 힘들다던데. 고모 저도 힘들어요. 가족이 법정까지 가면 돼? 고모. 제 건물이 남 앞으로 넘어갔어요. 그래도 법원이 판단해 줄 거예요. 이번엔 재원이를 내세웠다. 재원이가 순자에게 전화했다. 9살짜리 목소리였다. 할머니. 재원아. 엄마 아빠가 싸운대. 할머니 때문이래. 할머니 그냥 넘어가주면 안 돼? 순자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자를 내세웠다. 9살짜리를. 재원아. 응. 할머니가 잘못한 게 있어? 모르겠어. 할머니가 재원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그건 변하지 않아. 알겠지? 응. 들어가. 전화를 끊고 순자는 오래 앉아 있었다. 손자까지 동원했다. 숨겨진 진실. 법원에서 등기 서류 원본이 나왔다. 변호사가 가져왔다. 어머니 보세요. 서류를 펼쳤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다. 날짜 2022년 11월 14일. 증여자 박순자. 수증자 최지연.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변호사가 돋보기로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여기 필체 보세요. 도장 옆에 서명이 있었다. 박순자. 이 글씨가 어머니 글씨예요? 순자가 봤다.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필적 감정 의뢰하면 돼요. 필적 감정. 2주 후 결과가 나왔다. 서명 필체가 박순자의 평소 필체와 다르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건 인감 도용이에요. 도장은 어머니 걸 쓴 거지만 서명은 다른 사람이 한 거거든요. 형사 고소 가능해요. 도장은 내가 찍은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어머니는 다른 서류인 줄 알고 찍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서명은 다른 사람이 했어요. 이건 문서 위조예요. 순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명이 위조됐다. 아들이. 아니면 며느리가. 엄마 서명을 위조했다. 고소하면 어떻게 돼요? 사기, 문서 위조, 횡령. 3가지 다 가능해요.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민사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아들도요? 변호사가 잠깐 멈췄다. 공모 관계를 입증하면요. 일단 건물만 돌려받을 수 없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냥 민사만 해도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형사는 안 하실 거예요? 순자는 한참 생각했다. 일단 건물 먼저요. 아들이 무너지다. 그날 저녁. 민준이 혼자 왔다. 이번엔 지연 없이. 배를 누르고 서 있었다. 순자가 문을 열었다. 민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들어와. 민준이 들어왔다. 소파에 앉았다. 오래 말이 없었다. 순자도 기다렸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엄마. 응. 나도 처음엔 몰랐어. 무슨 말이야? 지연이가 그 서류 가져왔을 때 세금 서류라고 했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 서류에 도장 받아온 게 너잖아. 내가 병원에 간 건 맞아.
근데 내용은 나도 제대로 못 봤어. 지연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서. 민준아. 응. 믿어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지연이는? 지연이도 잘못한 거 알아. 나도 알고. 알면서 왜 이제까지.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서. 지연이가 형사 처벌 받으면 재원이가. 순자는 아들을 봤다. 그 눈에 아들이 있었다. 15살 민준이. 아버지 쓰러진 날 울지도 않고 학교 갔던 그 아들이 지금 여기 이러고 앉아 있었다. 민준아. 응. 건물 내 앞으로 돌려놔. 응. 임대료는 천천히 갚아도 돼. 엄마. 대신.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다시는 이러면 안 돼. 민준이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났다. 응. 엄마. 그러나 다음 날 지연이 다른 움직임을 시작했다. 민준 몰래 지연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주장을 시작했다. 박순자 어머니가 당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 송지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 상대방이 어머니 정신감정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가 치매나 인지 장애가 있어서 계약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무효가 되긴 하는데 대신 책임이 어머니 쪽으로 돌아가요. 내가 치매예요? 아니요. 그걸 입증해야 해요. 감정을 받으면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소송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전략이에요. 순자는 잠깐 생각했다. 받으면 돼요. 감정. 어머니? 내가 치매 아닌 거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가 잠시 말이 없었다. 용감하시네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상이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래 생각했다. 며느리가 왜 저러는지. 무서운 거겠지. 형사처벌. 이혼. 가정이 무너지는 것. 그 두려움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겠지. 그렇다고 순자가 물러설 이유는 없었다. 30년이 걸린 건물이었다.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지연이가 변호사 선임했어. 나도 몰랐어. 미안해. 순자는 그 문자를 읽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 두 글자. 그리고 하지만 그날 오후 법원에서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통보였습니다. 건물은 팔 수 없게 됐습니다. 가처분 인용. 법원 통보를 받은 날. 변호사 송지영이 전화했다. 어머니. 가처분 인용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건물 못 팔아요. 법원이 막은 거예요. 순자는 전화를 쥔 채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머니? 네. 잘 됐죠? 네. 그게 전부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다.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응. 매수자한테 연락받았어. 가처분 때문에 계약 못하겠다고. 그렇겠지. 위약금 물게 됐어. 위약금은 얼마야? 500만 원. 누가 내야 해? 지연이가 낼 거야. 순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본소송. 가처분 이후. 본소송이 시작됐다. 등기 이전 무효 확인 청구. 원고 박순자. 피고 최지연. 재판은 3번에 걸쳐 진행됐다. 1차 기일. 피고 측 변호사가 주장했다. 박순자 어머니는 당시 자발적으로 증여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아들을 통해 서류를 전달받고 직접 인감을 날인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송지영이 반박했다. 당시 원고는 입원 중이었습니다. 서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도장을 요구받았으며 서명은 원고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감정 결과 확인됐습니다. 2차 기일. 필적 감정 결과가 제출됐다. 감정인 진술. 제출된 서류의 서명 박순자는 원고의 평소 필체 샘플과 현저히 다릅니다. 동일인의 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입원 중이라 손 떨림이 있어 필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이 재반박했다. 병원 입원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무릎 수술로 입원했으며 손 기능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원고가 작성한 다른 문서들의 필체는 정상입니다. 3차 기일. 민준이 증인으로 나왔다. 판사가 물었다. 당시 어머니에게 서류 내용을 설명하셨나요? 민준이 잠깐 멈췄다. 상세히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서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시나요? 또 멈춤.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머니가 내용을 알고 찍으셨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판사가 기록을 내려다봤다. 법정이 조용했다. 순자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아들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민준이 먼저 눈을 내렸다. 판결. 4주 후. 판결문이 나왔다. 변호사가 전화로 읽어줬다. 주문.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순자는 듣고 있었다. 어머니 이겼어요. 네. 건물 돌아와요. 네. 어떠세요? 순자는 창밖을 봤다. 당연한 결과잖아요. 지연이 무너지다. 판결 다음 날.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으로 먼저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응. 제가 졌네요. 법원이 판단한 거야. 저 이제 어떻게 되나요? 횡령 고소는 민경이가 하겠다고 했어. 지연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막아주시면 안 되나요? 그건 민경이 결정이야. 내가 막을 수 없어. 어머니. 지연아. 네. 재원이 잘 키워. 지연이 말이 없었다. 그것만 해. 민경은 횡령 고소를 했다. 3년치 임대료 1억 2,463만 원. 지연은 수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드러났다. 학원비, 명품 가방, 해외여행, 주식 투자. 투자는 손실로 끝났다. 돈은 이미 다 나가 있었다. 검찰은 기소했다. 업무상 횡령. 지연은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과가 생겼다. 민주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소문이 돌았다. 처의 횡령에 연루됐다는. 영업 담당 부장 자리에서 평사원급으로 발령이 났다. 순자는 그 소식을 민경에게 전해 들었다. 엄마, 오빠 회사에서 잘릴 것 같대. 그래. 불쌍하지 않아? 순자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불쌍해. 그러면서 왜? 불쌍하다고 내가 잘못한 게 되진 않잖아. 건물 앞에 서다. 등기 말소 등기가 완료된 날. 순자는 건물 앞에 갔다. 혼자. 4층짜리 건물. 1층 식당에서 음식 냄새가 났다. 점심 장사 중이었다. 2층 창문으로 사무실 불빛이 보였다. 3층, 4층 원룸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순자는 오래 서 있었다. 이 건물이 지어지던 날이 생각났다. 골조가 올라가는 걸 보러 매일 왔었다.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층이 올라갔다. 그 옆에서 순자는 도시락을 먹었다. 인부들이랑 같이.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났다. 민경이었다. 언제 온 건지 옆에 서 있었다. 왜 왔어? 같이 있고 싶어서. 순자는 딸 손을 잡았다. 오래 같이 서 있었다. 1층 식당 사장이 나오다가 순자를 봤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래간만에요. 요즘 건물 잘 정리하셨다고요? 어려운 일 있으셨다던데. 다 됐어요. 잘 됐네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도 여기서 오래 장사하고 싶어요. 순자가 웃었다. 처음으로. 오랫동안. 그러세요? 저도 오래 있을게요. 민준에게. 판결 후 한 달이 지났다. 민준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순자도 먼저 하지 않았다. 그러다 하루. 민준이 문자를 보냈다. 엄마. 잘 지내? 순자는 한참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답했다. 응. 밥은 먹고 다니냐? 민준이 답했다. 먹어. 엄마도 잘 먹어. 그게 전부였다. 그 문자를 주고받고 나서 순자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아들이었다. 잘못을 했어도 아들이었다.
혼자 키운 아들이었다. 15세 아버지 쓰러지는 걸 보고 울지 않고 학교 간 아들이었다. 그렇다고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았다. 30년이 흔들렸다. 믿음이 무너졌다. 그 상처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그러나 순자는 알고 있었다. 미움만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언젠가는. 천천히. 새벽 4시. 그날 새벽. 알람이 울렸다. 4시였다. 순자는 눈을 떴다. 천장을 봤다. 낡은 석고 천장. 세월의 얼룩이 지도처럼 번진. 일어났다. 이불을 개는데 40초. 세수 3분. 냉장고에서 식혜 한 모금. 그리고 나가지 않았다. 오늘은 나가지 않았다. 창가 의자에 앉았다. 바깥이 어두웠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새벽 4시의 거리. 순자는 그 거리를 오래 봤다. 30년 동안 저 길을 걸었다. 추울 때도,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이제 나가지 않아도 됐다. 건물이 있었다. 임대료가 들어왔다. 노후가 있었다. 순자는 창에 손을 얹었다. 유리가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좋았다. 살아있다는 느낌. 밖에서 첫 새벽 버스가 지나갔다. 불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이 타고 있겠지. 새벽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 순자는 그 버스를 봤다. 수고해요. 혼자 말했다. 아무도 듣지 않지만. 마지막 장면. 봄이 왔다. 건물 앞 골목에 벚꽃이 피었다. 순자는 4층 계단을 올라갔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게 열쇠를 전달하기 위해서. 젊은 부부였다.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배가 불렀다. 어머님, 여기서 잘 살겠습니다. 오래 사세요. 순자가 말했다. 저도 오래 살 겁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순자는 3층 창문을 봤다. 2층 창문을 봤다. 1층에서 음식 냄새가 올라왔다. 건물이 숨을 쉬고 있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순자는 1층 앞에서 멈췄다.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찍었다. 건물 전체가 나오게. 그리고 민경에게 전송했다. 내 건물 사진. 민경이 바로 답했다. 이쁘다 엄마. 순자는 핸드폰을 넣었다. 봄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따뜻했다. 30년이 걸렸다. 세우는데도 30년. 지키는데도 30년. 그래도 끝은 내 손에 있었다. 끝.